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TV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맘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코로나와 유사한데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는 데다가 치명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꼭 필요한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활기찬 마음으로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가정도 많으실 테고 시골에서는 이제 농사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우리가 무심코 앉아 시간을 보냈던 잔디 속에 진드기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봄철에는 나들이를 나가거나 산나무를 채취하거나 텃밭 작업 등 농사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시고 등산이나 산책 등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이때 진드기에 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중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도 높다고 하는데요. 진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저도 이번에 놀랐습니다. 저처럼 진드기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정보 꼭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영상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럼 진드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상과 예방법도 살펴볼 테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을 말하는데요.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로는 쯔쯔가무시증,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의하면 2011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5월에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후에는 해마다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망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염은 제주, 전남, 경북, 강원도 등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발생하였고요. 감염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9세로 고령층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감염된 사람들 중 농부가 약 80%에 달했고 감염 발생 시기는 5월에서 10월까지이며 7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주요 원인인 참 진드기는 3월부터 활동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하셔서 물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경우 다른 감염병에 비해 치명률이 평균 18.5%로 매우 높고 지역에 따라서 최대 40%의 치명률을 보이는 곳도 있을 정도로 매우 위중한 경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어떻게 걸리게 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언론에 종종 살인 진드기라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크기는 2에서 3mm 정도이고 갈색빛을 띠며 날개는 없다고 합니다. 작은 소피 참 진드기는 사람을 물어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일상생활 접촉, 공동생활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감염된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 그 진료 과정에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람 간의 감염 전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피 참 진드기, 뭉뚝 참 진드기, 일본 참 진드기 등에 의해서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복기는 4일에서 15일 정도이고요.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뇨, 혈변,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코로나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먼저 코로나인지 의심해 보셔야 하지만 야외 활동 후에 나타난 증상이라면 진드기로 인한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아닌지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진드기가 보이신다면 손으로 터뜨리거나 떼지 마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드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를 손으로 터뜨리게 되면 2차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손으로 떼지 말고 반드시 핀셋을 사용하세요. 둘째, 피부 깊숙이 핀셋을 밀어 넣은 후 진드기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부위를 소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 전과 활동 중 그리고 활동 후로 크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야외 활동 또는 농작업 전에는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밝은 색의 긴 옷을 입고 모자나 목수건, 목이 긴 양말, 장갑 등을 착용하셔서 최대한 피부 노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전에는 진드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피제를 뿌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야외 활동 또는 농사일 중에는 휴식 시에는 풀밭 위에 그냥 앉지 마시고 반드시 돗자리를 깔고 앉으시고요. 풀밭 위에서는 급하시더라도 용변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피제를 뿌려서 효능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드기 기피제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골라서 주문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야외 활동 또는 농사일을 한 후에는 귀가하시는 즉시 바로 샤워를 하시고 옷을 세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벌레 물린 상처가 있는지 또는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진료 받아보셔야 하고요. 예방법들이 크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니까 모두 잘 지키셔서 진드기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들이나 농사일이 많은 봄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지만 가을에 벌초하실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작지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